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행패와 공모전이라는 단어로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경찰이 패가망신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입에 올릴 만큼 저들이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을 준비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병상에 누운 학생들의 손을 붙잡고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면서 불의에 맞선 그 용기가 자랑스럽다는 뜻을 전하면서 권력의 부당한 행위에는 시민의 저항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서 티끌을 찾아냅니다. 권력 자체의 횡포는 보지 않고 시민들에게서 먼저 꼬투리를 찾습니다. 작은 실수를 부풀리고 작은 충돌에 죄목을 붙여서 범죄로 만듭니다. 시민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고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분노를 수사 대상으로 바꾸고 진압의 명분으로 바꿉니다. 그게 독재 권력의 본성입니다. 최근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시위대와 행패라는 말, 선을 넘지 말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위험한 싹을 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 분노한 시민들, 선거조작 의혹의 진상을 묻고 싶은 유권자들,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그들을 먼저 시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어 그들의 항의를 행패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까지 엄중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질문을 듣기 전에, 시민의 분노를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범죄의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한가하는 시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이 바로 그 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행패라는 말이 나오면 경찰은 범죄를 찾습니다. 대통령이 공모자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움직입니다. 공범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에게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집행의 언어도 민주국가의 경찰의 언어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의 지휘자가 시민에게 휘두른 언어폭력이고 협박입니다. 이재명이 왜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할까요? 왜 선거조작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보다 그보다 먼저 시민을 향해 수사의 칼을 꺼내는 것일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2030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재선거를 외치게 됐는지 묻지를 않고 왜 그들을 설득하기보다 겁을 주는 것입니까? 선을 넘으면 어쩔 건데요? 총이라도 쏘시게요? 저들에게 우리는 66년 전에 한 장면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세력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지금부터 그것을 저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 바로 전인 2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 4년 전 장면에게 패했던 이기붕을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했습니다. 이승만 이후에 권력 승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당 정권의 생명 연장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선거에 손을 댔습니다. 투표용지에 손댔습니다. 투표함에 손을 댔습니다. 개표 숫자에 손을 댔습니다. 이른바 사할 사전투표가 대표적이었는데 유권자가 오기도 전에 전체 유권자의 40% 정도를 기권표처럼 계산하고 그만큼의 표를 미리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두는 불법 사전투입, 그 짓을 했습니다. 이름은 사전투표였지만 실상은 사전조작이었습니다. 방식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표를 넣었습니다. 3인조 5인조로 묶어서 공개 투표를 강요했습니다. 야당 참관인을 내쫓았습니다. 투표함을 바꿨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투표 번호표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투표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국민의 표가 국민의 뜻대로 투표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들어간 표를 권력의 뜻대로 바꾸는 것, 국민의 숫자를 권력의 숫자로 고치는 것,
이런 게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달라도 부정선거의 냄새는 비슷합니다. 표를 바꿔치기 한다는 의혹,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의혹,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 자체를 못했다는 문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흐름이 정반대 표심을 보이는 데 대한 의문, 선관위가 왜 답변을 얼버무리는지에 대한 의문, 이 모든 냄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합니다. 기술도 제도도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국민이 내 표가 내 뜻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의 심장은 그 박동을 멈추게 된다는 점만은 그때와 지금이 다를 수 없습니다.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에서 사전투표가 발견됐고 3명에서 5명을 함께 투표하게 하는 공개투표가 강요됐고 야당의 참관인이 쫓겨났습니다. 민주당 마산시당은 선거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시민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3.15는 부정선거다. 선거 다시 하자. 그날 밤 마산 거리에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학생이 쓰러지고 항의하던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3월 15일의 선거는 바로 그 순간 국가폭력 사건이 되었고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됐습니다. 4월 11일 실종됐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정권은 진실을 가라앉혔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돌아가다가 정치폭력배들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4월 19일 서울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는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거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는 구호가 됐고 구호는 행진이 됐고 행진은 혁명이 됐습니다. 경찰의 총성이 울렸고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표를 빼앗은 권력은 생명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의 전모와 학생 희생의 실상을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력 주변의 장막이 늙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에서 부상당한 학생들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학생들의 손을 붙잡고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면서 불의에 맞선 그 용기가 자랑스럽다는 뜻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권력 주변은 학생들을 폭도로 몰았지만 이승만은 그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젊은 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고 하야상명을 발표했습니다. 3월 15일의 조작선거는 4월 26일에 권력의 퇴장으로 끝났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의 권력에게 던지는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학생의 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권력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올공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분노를 보고 있습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산 조작의 흔적인 869건의 쌍둥이 투표, 배춧잎 투표지, 포스트잇 투표지,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가 왜 온 국민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는지 듣고 있습니까? 2030 청년들이 왜 붓땡 선거 재선거를 외치는지 듣고 있습니까? 저들은 시민들을 시위대라고 부를 때부터 우리는 독재의 싹이 움트고 있음을 봤습니다. 행패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부터 우리 시민들을 한낱 불량배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모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중국 공안의 공포스러운 체포행위의 사진들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폐가망신이라는 협박 앞에서 그것이 시민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의 수장이 꺼낸 말이라는 데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탄식하면서 절망감에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폐가망신, 국가가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을 움직이는 책임자가 시민에게 이렇게 어느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를 쓴 공안들이 홍콩 민주화를 외치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휘두르던 방망이와 폐가망신이라는 단어의 폭력성,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것이 혹시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행패와 공모전이라는 단어로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경찰이 패가망신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입에 올릴 만큼 저들이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을 준비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제가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말은 우연한 말실수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항의를 범죄화하려는 권력의 본능이 무심결에 언어로 새나온 것이고 패가망신이라는 말은 그 탄압의 정도가 끔찍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이 국민을 겁박하기 시작할 때 그 권력은 이미 약해진 것이라고. 권력이 청년에게 공포를 말할 때 그 권력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권력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수사부터 말할 때 권력은 이미 진실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라고. 1960년에 자유당 정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급기야 총을 쐈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너졌습니다. 자유당의 권력 승계를 위해 부정선거의 중심에 섰던 이기붕 일가는 비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후인 4월 28일 새벽 장남 이강석이 부친 이기붕, 모친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을 권총으로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력욕이 결국 한 집안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했던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도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표를 건드렸을 때 맞게 되는 패가망신의 진짜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패가망신은 국민에게 던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겁박한 권력, 국민의 표를 훔친 권력, 국민의 선거 무결성 요구를 범죄로 몰아간 권력이 역사 앞에서 듣게 될 말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3.15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표를 우습게 여기는 모든 권력 앞에 세워진 경고문입니다. 투표지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숨결이고 주권의 증서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선거 의혹을 묻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권력, 국민의 질문을 범죄로 몰아가는 권력, 국민의 의심을 겁박하는 권력, 국민의 표를 건드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패가망신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